그게 맞는 거거든요. 큰 수영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고 처음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저는 수경을 옛날엔 그냥 들고 다녔는데 안 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성인 된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수영인데 수영이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운동이거든요. 근데 주변에 이제 수영을 같이 하자고 물어보면 수영이 좀 처음 시작하기에 허들이 약간 있는 운동 같더라고요. 뭐 수영장 등록이라든지 뭐 수영복은 어떤 걸 사야 하는지 그런 수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영장 등록부터 준비물 그리고 수영장에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아시면 좋을 만한 작은 팁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진짜 많은 운동을 해봤는데 수영만큼 등록이 치열한 그런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 한 반의 정원이 뭐 40명이다 라고 하면은 보통 수영장들은 기존 회원의 재등록을 먼저 받아요. 그래서 40명 중에 뭐 37명이 재등록을 하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이제 신규 모집을 받는 거거든요. 저희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를 때는 그냥 1분 만에도 마감이 다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미리 등록하고 싶은 신수영장을 정하셨다면 좀 사전에 알아보셔가지고 한 번에 등록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가까운 곳에 있는 수영장이 운 좋게 옵션이 여러 가지다 라고 하신다면은 수영장은 크게 공립수영장이랑 사립수영장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공립수영장은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해요. 매일 한다고 해도 한 달에 뭐 한 7, 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사립은 뭐 10만 원이 넘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. 근데 이제 공립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과 사립은 공립에 비해 한 반 인원이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. 사실 처음에 초급반에 가시면은 굉장히 수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고 물에 대해 좀 공포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생각만큼 한 명 한 명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. 물론 만약 열정 있으신 강사님이 있다면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초급반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사립은 공립보다는 그래도 인원이 조금 덜한 경우들이 많아요. 하지만 뭐 사립이라고 해서 사립의 수영 강사님들이 뭐 훨씬 잘 가르쳐 주신다거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둘 다 다녀봤지만 강사님은 정말 복불복인 것 같고요. 공립의 장점이 하나 더 있다면은 수영장에 이제 안 좋은 문화, 촌지 문화 같은 게 남아있는 곳이 있거든요. 근데 공립은 그런 것들을 수영장에서 굉장히 규제를 해요. 그래서 수영장 고르실 때 뭐 운영시설이나 후기라든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수영장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여름이 다 돼서 날도 덥고 이제 좀 수영을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그러면 이미 늦어요. 수영장 여름에 사람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. 그래서 수영을 좀 배우고 싶으시다면은 좀 추울 때 남들이 좀 수영을 안 하고 싶어 할 때 그럴 때 하는 것이 또 성공 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럼 이제 수영장도 운 좋게 내가 등록을 마쳤다 하면은 수영에 필요한 이제 준비물을 사셔야겠죠. 진짜 수영 필요한 준비물 많아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. 수영복, 수모, 수경, 세면도구, 가방, 뭐 수건 이 정도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고요. 그러면 제 수영 가방을 한번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좀 큰 수영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오리발을 하는 날이 있는데 오리발을 또 따로 그 손에 들고 다니기 너무 귀찮더라고요. 그래서 오리발까지 한 번에 넣을 수 있게 이 수영 가방을 하나 샀고요. 이 수영 가방 안에 이런 메쉬 소재의 가방을 하나 더 들고 다닙니다.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요. 이 수영복이 가장 고민이 되실 텐데 여성분들은 이제 수영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근데 이 수영복 여러분 그냥 운동하기 위한 복장입니다. 복장, 운동복. 그래서 그 수영복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굉장히 무난한 수영복, 노출이 별로 심하지 않은 수영복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릴 텐데 요새는 진짜 예쁜 수영복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초보분들은 처음에는 다 그 눈에
뛰고 싶지 않아 하시더라고요. 굉장히 검은색, 남색 이런 수영복을 대부분 입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막 수영 실력이 안 되는데 수영복만 뭐 화려한 걸 입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. 입고 싶으신 수영복 입으시면 됩니다. 근데 일단은 무난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가장 무난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레나나 국내 뭐 배럴, 센티 수영복 브랜드가 좀 가장 무난한 것 같고요. 그래서 네이버에 뭐 아레나 여자 수영복 검색하시면은 진짜 뭐 한 4, 5만 원대에 괜찮은 수영복들 사실 수 있거든요. 센티나 배럴 같은 경우에도 좀 예쁘면서 편한 수영복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영복 보시다 보면은 모르는 용어들이 있으실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폴리백, 탄탄이 수영복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탄탄이 폴리백 똑같은 말이에요. 근데 폴리 100%란 뜻이거든요, 그게. 그런 수영복들은 이제 잘 늘어나지 않아요. 또 좀 더 튼튼하고 잘 늘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폴리 100 탄탄한 수영복 입게 되면은 수영복 입고 벗는 것 자체가 이제 왜 스포츠 브라 입는 것부터 운동 시작인 거 아시죠, 여러분들? 그런 느낌이에요. 수영복 입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좀 스판이 섞인 수영복을 추천드리고요. 제가 굉장히 추천 많이 드리는 거는 이 센티 수영복인데요.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은 블랙스완이라는 모델이거든요. 가슴선도 그렇게 낮지 않고요. 이제 또 수영복 보면은 여기가 이제 파진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많이 파일수록 하이컷, 그리고 미들컷, 로컷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미들컷 정도 되는 거예요. 미들컷, 로컷?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파지지 않아서 좀 신경 쓰지 않고 수영복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. 이 검정색인데 무난해 보이지만 실제로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고 여기 백 타입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.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묶는 타이백 형식인데 이 타이백 형식도 되게 예뻐요. 수영복이 아무튼. 그리고 나이키도 추천드려요. 나이키 좀 입고 벗기가 뻑뻑할 수는 있는데요. 레이서백이나 패스트백 같은 모델들도 많이 입으시거든요. 수영복은 뭐 네이버에서 구입하셔도 좋고요. 그 자사 쇼핑몰이나 가나스임 같은 수영복 모아놓은 곳에서 알아보시면 좀 더 다양한 옵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처음에 사이즈가 내가 어떤 거 입어야 될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뭐 나이키 스임이라든지 뭐 배럴 이런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수영복을 가시면은 속옷 입은 채로 착용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한번 착용을 해보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지 대략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주의점이 수영복은 처음 입었을 때 되게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돼요. 막 이렇게 억지로 입어가지고 겨우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그게 맞는 거거든요. 왜냐면은 물에 들어가면 수영복이 또 조금 늘어나요. 근데 내가 바깥에서부터 너무 편안한 수영복을 입으면은 들어갔을 때 막 물이 이렇게 슝슝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답답하셔도 타이트한 착용감을 가진 수영복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입다 보면 점점 늘어나니까요. 그렇다고 뭐 너무 숨이 막힐 정도로 땡기는 걸 사라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? 네. 그 또 수영복 이제 타이트하다 보니까 처음 수영복을 입어보시는 분들은 내 등살이 튀어나오고 뭐 옆구리살이 튀어나오고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진짜 수영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뭐 내 몸 볼 겨를도 없거니와 남의 몸을 볼 시간도 없어요. 수영장에서는 정말.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물 안에 있거든요. 근데 누가 뭐 물 안에 들어가서 뭐 물안경을 쓰고 이렇게 수영복 입은 모습을 살펴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좀 수영장에 가면은 사람 몸이 다 다양하고 다 비슷한 마음으로 여러분 수영복을 입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막 몸매에 대한 부담감? 그런 거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예쁜 수영복 입고 즐겁게 수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수문들. 수모가 왜 이렇게 더럽지? 이제 이게 또 처음 쓰는 분들은 이게 또 쓰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수모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까요? 요렇게 보고 수모를 쓰셔야 돼요. 그래서 수모를 쓰실 때 여기 막 끄트머리를 잡고 막 이렇게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.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손을 넣으셔가지고요. 여기다 물을 살짝 담아서
이마부터 이렇게 착용하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.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렇게 딱 묶고 쓰시는 게 편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수경이 있는데요. 수경을 옛날엔 그냥 들고 다녔는데 그냥 놓다 보니까 이 아래에 기스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후구 수영 케이스 저렴하거든요. 이거 넣어서 지금 저의 약간 제 원래 쓰던 수경이 좀 망가져가지고 쓰는 임시 수경인데요. 수경도 여러분 내가 수영 얼마나 할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또 그냥 아레나 같은 매장 가셔가지고 그냥 무난한 걸로 사시면 됩니다. 수경 크게 이제 미러, 노미러 이렇게 나눠지고요. 또 패킹, 노패킹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렇게 썼을 때 지금 이렇게 눈알이 보이잖아요. 이런 게 이제 노미러 수경입니다. 네, 이 수경이 눈을 이렇게 압박하게 되면서 눈이 막 눌리거든요. 네, 이렇게 눌린 눈을 좀 보여주는 거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는 노미러보다는 미러 수경을 선호합니다. 제 미러 수경인데 지금 부셔졌어요. 이렇게 쓰면은 제 눈알 안 보이죠, 지금? 이런 게 이제 미러 수경입니다. 파란색인 것도 있고 흰색인 것도 있고 뭐 검정색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파란색이나 흰색 밝은 거를 선호해요. 왜냐면은 검정색 수경 쓰고 수영하면은 수영장 안이 되게 어두워 보이거든요. 수영할 때 좀 기분이 별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시야가 환한 색을 선호합니다. 다만 너무 이제 환한 것들은 미러 수경이어도 눈알이 좀 보일 수도 있다는 점. 제 이 부셔진 수경이 도수 수경이에요. 이제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. 안 좋으신 분들 뭐 렌즈를 끼고 수경을 써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 텐데 그거는 눈에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. 불편하기도 하고. 그래서 안경원에 가시면은 도수 수경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. 대신 단점은 도수 수경을 만들어주는 브랜드가 너무 적어서 옵션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. 그래도 저는 도수 수경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. 왜냐면은 수영장에서 되게 선생님 말이 안 들리거든요. 뭐 선생님이 뭐 자영 몇 바퀴 가세요 하는데 되게 말이 안 들려요. 근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. 눈이 안 보이면 말이 더 안 들려요. 그래가지고 항상 입 모양을 도수 수경 끼고 확인해야 좀 말이 잘 들리거든요.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꼭 도수 수경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수경 같은 경우는요, 여러분 막 이거를 처음에 너무 깨끗이 씻는다고 막 이 알을 이렇게 문질러서 씻는다거나 이러시면은 여기 약간 코팅되어 있던 거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막 같은 게 벗겨져서 습기가 잘 찰 수가 있거든요. 물에 적당히 이렇게 헹구셔가지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그렇게 쓰시다가도 이제 점점 지나면은 습기가 점점 차게 되는데요. 그럴 때는 이제 안티포그 액 같은 거를 수경에 뿌리셔서 착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. 저는 집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. 이만한 공병에다 식초, 세제호 하시면은 안티포그랑 비슷한 용액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. 안티포그보다 성능은 떨어지겠지만 좀 가격을 아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도 추천드립니다. 근데 이거는 수경 샀을 때 처음부터 뿌리는 게 아니라요. 이제 점점 쓰시다가 뭔가 습기가 차기 시작한다. 그러면 그때 뿌리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브라 캡을 하실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수영복에 이렇게 고리들이 있어요. 브라캡은 수영복이랑 같이 보내주는 것도 있고 브라캡을 따로 사셔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처음에 사실 때 확인해보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수영복에 따라서 이런 브라캡 고리가 없는 수영복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실리콘 브라캡을 착용하시면 됩니다. 근데 저는 고리가 있어도 브라캡을 그냥 사용하는데요. 브라캡을 이렇게 끼는 게 되게 귀찮고 처음에는 뭐 괜찮은데 점점 갈수록 그 끈이 꼬이면서 입을 때 되게 또 화딱지가 나요. 그래서 그런 끈 꼬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니플 패치 같은 것을 저는 추천드릴게요. 무점착이라 물 밖에서는 이렇게 떨어지지만 타이트한 수영복 안에 딱 붙이면 딱 붙어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. 저 처음에 쓸 때는 이게 잘 붙어있을까? 이게 출발하면 갑자기 막 수영복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닐까?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요. 그런 불상사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요. 그래서 여러분, 수영복을 타이트한 걸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, 수영복 탈수기에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수영복에 정말 안 좋아요. 탈수기 돌리지 마시고 락스물이 어쨌든 좀 있으니까 염소나 그런 것들 제거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그냥 이렇게 깨끗이 씻고
꾹 짠 다음에 그냥 집에 와서 이렇게 널어놓습니다. 그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오래 입으실 수 있고 탈수기에 돌린다거나 이거는 수영복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예요. 그 다음에 세면 도구는 뭐 각자 원하시는 거 들고 다니시면 되겠지만 저는 도구 올인원 비누 하나 들고 다니거든요. 그냥 또 들어가기 전에도 샤워하고 나와서 샤워해야 되는데 귀찮더라고요. 되게 빠르게 샤워할 수 있어요. 되게 빠르고 편하고 부피감도 덜 차지하고. 수건은 그냥 집에 있는 거 들고 다니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수건 빨래가 많이 늘어나잖아요. 지금 이게 너무 말라서 그런데 이런 스포츠 타월 들고 다니거든요. 지금 무슨 거적대기 같지만 이게 물을 묻히면 이렇게 말랑말랑해집니다. 약간 느낌이 뭐 새송이버섯 같은 걸로 몸을 닦는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. 그냥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몸 닦으시고 한번 헹군 다음에 꾹 짜시고 집에 와서 그냥 건조시켜 놓고 다시 다음날 또 가져가. 굉장히 편합니다. 준비물도 다 챙기셨으니까 수영장에 처음 가실 거잖아요. 가셔서 주의하실 것들이요. 라커룸에서 이제 옷을 다 벗고 수영 가방을 샤워실 안에 이렇게 들고 들어가야겠죠. 근데 너무 이 다 벗은 몸을 보여주면서 샤워실에 들어가는 게 처음엔 좀 민망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나는 여기서 수영복 입고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그거 안 됩니다. 절대 안 되고요. 다 벗고 수영장 샤워실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이 머리도 감으시고 비누칠도 하시고 뭐 이도 닦으시고 그런 다음에 수영복을 착용하셔야 돼요. 그게 이제 수영장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매너입니다. 샤워를 하시고 수영복을 착용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요. 수영장은 모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준비 운동을 5분 정도 다 하고 이제 이 강습이 시작되실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가시면은 이제 한번 강사님한테 가서 처음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여쭤보시고 수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수영장에 작은 매너 같은 게 있어요. 이제 수영장에 줄을 서는 순서, 이 순서가 빠른 사람부터 1번을 쓰거든요, 보통. 내 실력이 어딘지 모르실 때는 조금 뒤편에 서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내가 속도가 느린데 앞쪽에 서게 된다면은 이제 앞쪽부터 점점 밀려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겠죠. 그래서 수영장은 빠른 순서로 앞쪽에 이렇게 서는 게 어떤 룰입니다. 그럼 오늘 저의 수영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다들 즐거운 수영하세요.